세제 개편안에 의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타격하면서 지난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희망이 생기면서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ETF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ETF 투자 전략 오늘 이 시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세제 개편안에 좀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이 불편해하는 요소들이 담기게 되면서 우리 시장이 좀 지난주에 크게 출렁이었었는데 맞습니다. ETF 시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좀 포착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시장이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뭐 하루에 4% 이상 급락을 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2개를 제외하고는 다 하락하는 등 굉장히 충격이 이어졌는데요. 뭐 ETF 시장에서도 같은 흐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주주 요건 강화라든지 지급 거래세율 인상 그리고 고배당 기업들의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생각보다는 조금 타이트하다라는 그런 실망감들이 ETF 시장에도 번졌습니다. 제가 지금 한 2달 동안 똑같은 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신정부 출범 이후 부각되고 있는 테마와 ETF 성과를 한번 보시면은 사실 상법 개정이라든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해당하는 금융지주라든지 지주회사 ETF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지난 일주일간 성과를 보시면은 2% 하락을 했습니다. 뭐 AI 중에서도 AI 전략 핵심 설비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기준으로 15% 상승을 했는데 지난 한 주가 1% 하락을 했죠. 그만큼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다 보니 실망 매물이 출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세제 개편안의 수정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러한 뉴스 굉장히 모니터링을 긴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배당 전략 ETF들만 모아서 성과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 일주간 대부분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1개월 동안에는 뭐 ETF별로는 좀 상이하겠습니다만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하락을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들어서는 사실 조금 또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자금을 유입하고 있다. 또 이런 말씀 추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된 ETF는 홀드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이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제 부분을 좀 완화하지 않을까 그런 트렌드가 보이고 또 기업들도 아무래도 주가 관리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배당 성향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그런 노력들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잘 모아놓은 ETF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를 사실 ETF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을 하면서 ETF도 또 조율을 하고 있는 또 액티브 ETF도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저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그 탄생 자체가 인덱스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놓으면서 매매가 편리하게 만든 그런 펀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정한 약속, 기초 지수대로 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ETF 시장도 발전을 하면서 액티브 운용, 즉 매니저의 어떤 역량이 조금 더 반영이 되고 시장의 어떤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주식형에 한해서는 액티브 ETF가 많이 상장이 되고 많이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ETF 시장에 주식형 액티브 ETF가 지금 기준으로는 한 120개 정도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한번 살펴봤더니 대부분 이제 해외 주식형이 많은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밈 주식에 대한 어떤 선호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UAM이라든지 가상자산 이런 밈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좀 발빠르게 편입하는 해외 주식형 액티브 ETF들이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형 ETF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형에서도 액티브 ETF들이 눈에 띄는 ETF들이 있는데요. 지금 주식형 액티브 ETF 주간 개인 순매수 상위 ETF들 한번 보시면은 코액트 K 수출 핵심 기업 탑 30 액티브 ETF가 눈에 띕니다. 순매수 대금이 지난 한 주가 한 100억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ETF는 뭐 우리가 과거 이제 불닭볶음면 수출하면서 삼양이 주가가 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K뷰티 관련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데 수출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좋은 기업들을 뽑는 그런 전략의 ETF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울 코리아 메가테크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테마 로테이션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름에는 테크가 있지만은 뭐 IT 테크놀로지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전력기기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렇게 시대의 어떤 변화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업종에 로테이션 하면서 하는 투자 전략의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최근 성과가 코스피를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또 주간 단위로 네. 순매수 상위를 차지한 또 액티브 ET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낸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액티브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액티브가 중간에 네. 하나 있습니다만 채권이네요. 지난 한 주간 아시겠지만은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면서 K-팝 관련된 ETF들의 성과가 좋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과는 지난 이제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일주일간의 성과를 나타낸 것인데 에이스 K-팝 포커스 ETF가 한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로의 K-팝 앤 미디어 ETF도 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번 주 초에도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굿즈 사업에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K-팝 안에서도 MD 굿즈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아이돌뿐만 아니라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뭐 IP, 뭐 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MD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오로라 같은 기업들도 높은 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K-팝, 미디어, 엔터 관련된 밸류체인 전반을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뒤로 이어서 조선 ETF가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여전히 있습니다. 좋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미 양국의 조선의 협력을 위해서 이제 마스가 협력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여전히 조선주가 국내 주식 시장의 주도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2분기 환율이 조금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별로 원가 안정화라든지 고부가 가치선의 어떤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마진 측면에서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국내 주식 시장의 주도주로서 자리를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과는 별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또 어디로 많이 쏠렸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최근 한 2달 정도에는 국내로 자금이 많이 몰렸어요. 그랬었죠. 네, 예. 그러한 모습이 과거 2, 3년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다시금 미국 미국으로? 쪽으로 예.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S&P 500 구성 종목들의 70% 이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미국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고 때마침 뭐 저희 그 주식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안 실망 매물도 출회하면서 이러한 실망 매물이 또 미국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들이 ETF 시장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간략히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장 이후에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이 원전주가 되겠거든요. 맞습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네. 간밤에 미국의 원전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나사발 그리고 트럼프발 호재가 원전주를 끌어올렸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원전과 관련된 ETF가 많은지 특히나 SMR과 관련된 ETF도 요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원자력 ETF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한 2개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8월 19일에 새로운 한국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원자력 ETF가 2종이 상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을 한번 좀 정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주식만 투자한 원자력 ETF에는
순수한 원자력 기업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원자력이라는 것은 에너지원이고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큰 틀에서는 하나의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 ETF 안에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과 같은 전력기기 종목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9일에 상장되는 두 종의 ETF는 대부분 이제 원자력 퓨어한 플레이어들로 구성이 됐는데 지금 글로벌 원자력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입니다. 미국이 다시 한번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고 있는데 뭐 어제도 트럼프가 달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MR, 오클로라든지 뉴스케일 그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상승을 구가를 했죠. 그런 흐름에서 이제 조선 산업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어떤 그런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국 전력이라든지 이런 공기업이 주체가 돼서 팀 코리아라는 어떤 하나의 수출 모델로 발전을 했다라면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각각의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과 레퍼런스를 많이 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 글로벌 원자력 기업들과 우리 민간 기업들이 협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홀텍과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오클로와 또 한국전력이 MOU를 맺으면서 SMR 쪽으로 굉장히 글로벌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한 새로운 원자력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팀 코리아 모델에서 이제는 민간 주도의 글로벌 진출이라는 한 축이 추가가 되면서 이 두 개의 축을 밸런스 있게 투자하는 전략이 이제는 ETF로서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19일이죠. 이제 다다음 주 화요일에 솔 한국 원자력 SMR ETF가 상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의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 ETF도 상장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다른 이제 원자력 ETF들과 포트폴리오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게 ETF에 어떤 종목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담아있는지를 꼭 살펴보자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상장된 원전과 관련된 ETF는 어떤 종목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여주실 텐데 하나로 이제 원자력 ETF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한 18%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과 같은 전력기기가 14%, 12%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1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ETF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분산된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한국전력이 한 1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10%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과 같은 전력기기 대표 3인방이 총 한 2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원자력 밸류체인에 포커스를 하느냐 아니면 전반적인 전력 체계에 투자를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포커스한 전략이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상장될 한국 원자력 ETF가 적합하실 수가 있고 아니다 나는 어쨌든 이런 전력기기, 전력 체계 자체는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종목들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나에게는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원자력 ETF를 통해서 그런 투자 전략을 실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8월 19일에 또 SMR과 관련된 ETF 상장된다고 하니까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팽배한 시장, 마지막으로 ETF에 대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시다면요. 네, 뭐 주도주가 아직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빠르게 테마들이 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강한 시장에서는 펀더멘탈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리스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 기간이기 때문에 실적 잘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ETF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지금까지 ETF 투자 전략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